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상담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금전과 이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라면 투자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나 그리고 큰 지출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성 문제의 경우는 한쪽에서 애정이 식는다거나 바람기가 보일 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지난 상담 중에서 바람을 피우면서 돛집 살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닭살 커플 인꼬 부부라 해도 바람길은 예고 없이 또 은밀히 찾아오는 것이라서 설마 하다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기는 인생 바코드인 사주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주는 인물이 출중하지 않아도 치솟는 인기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성과 말만 걸어도 바람났다고 소문이 쫙 퍼지는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증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속타는 부인들의 하소연이 많은 것입니다. 바람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개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바람드는 걸 막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돛집 살림 못 차리게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땐 해로가 불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람은 피었으되 딴 살림은 차리지 않은 남명사주입니다. 바람을 피거나 딴 살림을 하는 경우는 재물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식신격에 신강하고 식신생재를 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월간에 튀어나온 식신이 식신궁에 있으니 조왕하고요. 게다가 앉은 자리인 축토의 도움을 받으니 힘이 있습니다. 경금 정제도 자기 자리인 재성궁에 자리하니 조왕하고요. 축토의 도움을 받으니 마찬가지로 건실합니다. 식신과 정제의 형편만을 보면 식신생재가 되는 식신격 사주입니다. 다음은 팔자의 강약을 살펴봅니다. 정화 일간을 돕는 을목이 시간에 있지만 화병지에 있고요. 월령을 얻지 못하였으니 을목 편인은 그 역할이 떨어집니다. 일간에 바짝 붙어있는 을목은 일간을 도울 마음은 있겠지만 능력도 없는 것이 폼만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지지에 화가 쌍으로 깔려 있어 일간을 돕습니다. 신강한 사주에 식신생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주는 중화된 사주에 식신생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결과로 사주에 돈복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주 바탕에 있는 돈복은 운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상담 당시 대운은 병신대운입니다. 천간은 병화겁재운이며 지지운은 신금정제운입니다. 언뜻 보면 화가 원명의 경금정제를 화극금함으로 손재운입니다. 그러나 운에서 오는 신금은 원명에 있는 경금정제의 뿌리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간이 병신으로 진입하면 병신운 기준으로 진사가 공망이 됩니다. 일지를 공망으로 만드니 진입 불가가 되는데요. 이런 대운이면 팔자에 주어진 재물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 여자와 돈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이 돈복이 있으면 여자복도 많은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담자이신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늦바람을 피우지는 않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나 남편분은 원래 재물복이 있는 분이고 앞으로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혼잣말로 나이 70에 무슨 바람기냐며 너무 진지하게 묻길래
바람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람은 이성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발동합니다. 즉, 여자를 상징하는 재성이 일간과 가까이 있어야 흥미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 사주는 연간에 경금이 있지만 일간과 멀리 있어 친한 관계, 즉 친림의 상태는 아닙니다. 축중의 신금과 사중의 경금이 지지에 숨은 암재입니다. 소위 명암재집이 됩니다. 명암재집이란 드러난 원극과 지장 간에 재성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명암부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원극과 지장 간에 관성이 모여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탁한 맛은 있지만 드러난 여자가 너무 멀리 있어서 흥미를 넘어서 몰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바람을 피워도 두 집 살림까지 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근묘화실로 본다면 연간에 있는 경금 정제는 외간 여자가 아닌 부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바람기는 심리적으로 새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관살이 보수, 인내, 헌신, 규율이라면 관살을 극하는 식상은 자유, 방종, 끼, 변화를 일으키는 육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상이 발달해야 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주에서 진토와 축토 중에 뿌리가 있는 기토 식신이 월간에 투출해 있습니다. 식상이 일간과 가까이 있는데요. 유정하고 힘이 있으니 새로운 사물과 새 여자를 탐하는 성격은 강하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성과 식상의 심리가 강합니다. 재성은 충동적인 욕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유욕을 강하게 하는 육친입니다. 반면에 식상은 변화를 추구하고 타인과 승부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와 같은 남자의 심리에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겁으로 재성을 극하고 인수로 식상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 사주에도 인수는 있긴 하지만 있으면 뭐하나요? 추걸의 꽁꽁 얼어붙은 땅의 초목인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연간의 경금과 멀리서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식상에 대한 조절력은 거의 없게 됩니다. 사주 자체에서 심리의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식상과 재성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기는 있으나 두 집 살림까지 갈 사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여자분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당연히 사주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니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제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이야기를 새롭게 늘어놓으면서 첫 아들을 낳은 후 바람을 피웠다는 바람둥이 남편과는 이제는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물증은 없지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두 집 살림까지는 어려운 사주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지 않는다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앞서 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야만 했던 상담이었습니다. 이 두 명식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주는 아니고요. 고서에서 발췌한 참고 명식입니다. 왼쪽 사주는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 두 집 살림하는 남매입니다. 바람기 요소만 보면 시간 정제가 명주의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도화가 쌍으로 위치하며 자묘 형사를 이룹니다. 지장간에는 재성이 없으니 합충 모두 있으나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주는 작은 사업체 사장으로 40대 중반부터 집을 사주고 두 집을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재성이 간지에 널널한데요. 일간 양 옆에 재성이 팔짱을 끼고 있고요. 그 재성이 지장간과 합을 이루고 있으니 드러내든 숨어서든
일찍부터 둣집 살림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